여러분,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믿는 게 정말로 우리 몸에, 우리 생물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오늘은 바로 그 믿음의 놀라운 힘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어떤 외과 의사가 자기 수술에 엄청난 확신을 가졌더니 그 효과가 무려 4배나 더 강력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의사의 확신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. 방금 말씀드린 그 효과 만점 수술이요. 사실은 그냥 피부만 살짝 쬐고 다시 꿰맨 가짜 수술이었어요. 그럼 대체 뭐가 환자들을 낫게 한 걸까요?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바로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그냥 미래는 이럴 거야 하고 수동적으로 예측만 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그렇게 예측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미래가 만들어지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죠. 의료 분야에서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. 의사나 환자 아니면 다른 의료진이 분명 좋아질 거야 같은 믿음이나 기대를 갖잖아요? 그럼 그게 진짜로 의료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작은 단위, 바로 우리 개인적인 차원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한 사람의 기대가 어떻게 자기 몸의 반응까지 만들어내는지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. 마틴 오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나 설계했습니다. 실험 참가자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시험해 본 거죠. 실험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. 두 그룹의 학생들한테 똑같이 최면 이론을 가르쳤습니다. 근데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뒀어요. A그룹 학생들한테는 교수가 직접 최면 시범을 보여주면서 최면에 걸리면 주로 쓰는 손이 뻣뻣해진다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보게 했죠. 반면에 B그룹은요, 그냥 이론 강의만 들었습니다. 자, 결과는 어땠을까요?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정말 놀랍게도 최면 시범을 봐서 최면에 걸리면 손이 뻣뻣해지는구나 하고 기대했던 A그룹 학생들은 대부분 진짜로 손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보였어요. 하지만 그런 기대가 없었던 B그룹은 거의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바로 참가자 스스로가 품었던 그 기대가 실제 신체 반응을 만들어냈다는 강력한 증거죠. 자, 이제 한 사람의 믿음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. 이 현상이 어떻게 더 확장되는지, 바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그 중요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죠. 사실 심리치료 분야에서는 이 기대의 힘을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. 보세요. 1950년대에는 치료사가 속으로 이 환자 괜찮을까 하고 의심하면 그게 환자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. 그러다 60년대에는 치료사와 환자의 기대가 딱 들어맞을 때 치료가 훨씬 성공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. 그리고 1965년 제롬 프랭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기대의 힘을 아예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이릅니다. 그 방법이 뭐냐면 아주 체계적이에요.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환자한테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을 건지 자세히 설명해줘요. 그리고 이 치료를 통해 어떤 변화를 겪을 수 있는지도 묘사해주고요. 마지막으로 치료자로서 환자에게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치료자와 환자 둘 사이의 기대를 일부러 똑같이 맞춰버리는 거죠. 이 기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진짜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. 한 환자가 있었는데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였어요.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환자가 회복을 한 거예요. 그리고 몇 년 뒤에 의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. 제가 모리분두스라는 진단을 듣고 드디어 내 병명을 알아냈구나. 이제 곧 나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. 라고요. 사실 모리분두스는 그냥 죽어가는 상태를 뜻하는 의학용어,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거든요. 근데 환자는 그걸 자기 병 이름으로 착각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던 거죠.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그를 살린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자, 이제 렌즈를 더 뒤로 쭉 당겨볼게요. 이건 단순히 의사와 환자, 이런 1대1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. 병원이라는 전체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. 여기 70%라는 숫자가 있습니다.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? 한 병원에서 실험을 했는데 병원 직원들은 환자들한테 엄청나게 효과 좋은 신약을 주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. 그리고 그 결과를 봤더니 무려 70%의 환자들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평가를 내린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. 그 약은 사실 아무 효과도 없는 가짜 약, 바로 위약이었어요.
그렇다면 환자들을 좋게 만든 건 뭘까요? 약이 아니라 이 약은 효과가 엄청날 거야 라고 밀었던 병원 직원들 전체가 만들어낸 그 기대의 분위기,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. 이런 일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. 알코올 중독 치료 병동에서는요,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된 것도 아닌데 그냥 새 치료법이 나왔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의사들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사망률이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졌어요. 또 재활센터나 정신병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직원들이 저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주니까 실제로 환자들의 능력과 치료 결과가 훨씬 더 좋아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견됐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핵심, 대체 뭘까요?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. 정말 흥미롭습니다. 모든 건 의사 한 사람의 마음속 기대에서 시작돼요. 이 기대가 주변 동료 의료진에게 쓱 퍼져나가면서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죠. 그러면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분위기를 흡수하고 그걸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만들어요. 그리고 마침내 그 내면의 믿음이 실제 우리 몸의 변화, 즉 생물학적인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. 믿음은 예측이 되고 그 예측은 곧 현실이 되는 것이죠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그냥 신기한 의학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의 생각, 우리의 기대가 현실을 만들어내는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니까요. 자,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, 여러분은 앞으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품으시겠습니까?